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진전을 보이지 않던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까지 백화점 확장안과 관련해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사업계획 발표 1년이 다 돼가지만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 지지부진하던 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중순경까지 3자 협의체를 통한 상생협의와 더불어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바입니다. 특히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혀왔던 지역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중재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인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전보다 백화점 확장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하고 다음 달 중에는 공동위원들의 현장 방문을 거쳐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 시장은 행정 절차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 3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도로 편입 등 그동안 문제 제기됐던 특혜 의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백화점 확장 이전에 속도를 낸 가운데 신세계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음 달 열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MBC는 어떤 인물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첫 순서로 광주 동남갑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 남구 갑에는 6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행정관을 지낸 윤영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을 발판 삼아 조직표를 다지고 있습니다.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임을 내세우며 지역 예산과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챙기겠다며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테크노파크 원장을 모두 역임한 유동국 전 원장은 경제산업정책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에 동조하는 단식 투쟁을 함께함으로써 친이재명계임을 뚜렷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7대 전남 도의원을 지낸 문상옥 당협위원장이 이번엔 광주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의당 최연소 위원장인 문정은 광주시당 위원장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광주 동남갑에는 선거구 이름에 동구가 붙어 있지만 선거 관할 지역에 동구 지역은 들어가 있지 않고 유권자들은 모두 남구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선 현역 의원에 맞서는 후보들의 이력이 저마다 만만치 않은 만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광양 아파트 주차장 화재. 취재해보니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불이 더 커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자동차 10여 대가 불타버린 광양 아파트 화재 현장. 바닥은 온통 까만재로 뒤덮였고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광양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국가수 등 합동감식반이 정밀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살펴보며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주차장 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감지기 2개 중 1개만 화재를 감지했고 불이 진화될 때까지 스프링클러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감지기는 된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스프링클러 맞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일부 세대 스프링클러에 누수가 생기는 등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사무소와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MBC 취재 결과 아직도 일부 세대는 누수 등으로 스프링클러가 잠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계속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만약 이런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이거를 수리를 보수를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공공임대주택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팔아넘겼는데 이 임대사업자는 2020년 부도가 났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제3자 매각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관리 주체가 지금 불분명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취재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난 5월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나성범에 이어 최형우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팀의 주춧돌인 간판 타자 2명을 잃었습니다. 핵심 타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초대형 악재 속에 타선의 집중력도 현격하게 떨어지면서 가을 야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0대1로 뒤지던 7회 말 최영우 선수가 1루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1루수와 충돌하면서 넘어집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과는 왼쪽 쇄골 골절로 4개월 재활이 필요해서 시즌 아웃이 결정됐습니다. 저기서 다리가 얽히다 보니까 살짝 걸렸는데 여기 떨어질 때 지난주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한 나성범에 이어서 팀의 주축 선수가 또 빠지게 되는 초대형 악재를 만나게 된 겁니다. 후반기 반등의 신호탄이었던 강력한 팀 타선도 박찬호와 나성범, 최용우 등 핵심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과 시즌 아웃 등의 여파로 예전 같은 폭발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KT전에서는 9회 원아웃까지 안타 하나도 못 때리면서 하마터면 노히트 노런을 선물할 뻔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1승 6패의 부진에 허덕이면서 5할 승률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7연패의 길고 긴 터널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이후 또다시 2연패. 5위 SSG에는 한 게임 차로 벌어졌고 4위 두산에는 4게임 차까지 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20경기. 가을역으로 갈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무엇보다 투타의 집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선발 투수 이의리가 손가락 물집 부상을 이유로 아시아게임 대표에서 탈락하고 산체스가 복귀하면서 5선발 체제는 유지하게 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순간 한 방을 알려줄 해결사가 사라진 만큼 승부처에서 보다 세밀한 작전 야구 등 벤치의 역할과 역량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시즌 막판 줄부상과 투타 부진 속에 가을 야구에 빨간불이 드리워진 가운데 NC와 4연전, 그리고 키움, SSG와 치르는 이번 주 7경기 성적이 기아의 2년 연속 가을 야구행을 결정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구례 군민과의 대화에서 김순호 구례 군수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도지사로서 같이 관철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구례군, 전북, 경남도와 함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수입수산물 업체 3곳 중 한 곳이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수입수산물 업체 약 450곳을 적발했는데 이 중 35%가 위반 품목에 일본산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은 일본 수산물 취급 업체에 대한 원산지 전수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광주 전남 친명 원외 조직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공작에 당대표를 팔아넘긴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민주, 반개혁 행태와 싸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더민주 광주 전남 혁신회의는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무기명의 그늘에 숨어 사욕을 챙기는 비열함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송갑석 의원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자기 증명은 거부한다며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사퇴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지난해 연구비 실적이 호남 사립대학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대 교수진은 970여 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 634억여 원을 받아 3년 연속 호남 사립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학 연구비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부담하는 교외 연구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교내 연구비를 더해서 산출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늘 오전 비상경영 회의를 열고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비상경영혁신위는 위원장인 사장을 중심으로 재무 정상화와 신사업, 신기술 주도, 신재생, 원전사업 추진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혁신과제 5개 분과별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자문위원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화순군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채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에게 방문해 간호와 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활동 지원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활동지원자 황모 씨와 공동 책임자가 56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황 씨 등의 위법 행위로 화순군의 손해가 발생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화순군은 황 씨 등 활동 지원사 26명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만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등 수십억 원의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40대 한의사 박모 씨와 50대 사무장 김모 씨 등 2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